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지역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도금고 재계약을 앞두고 벌써부터 유치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농협이 경상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며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돈으로 경상남도는 올해 서민 자녀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농협은 내년에도 도와 협의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할 계획입니다. 크게 볼 때 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도 그런 우리 농협의 본연의 목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경남은행을 품은 B&K 금융그룹은 경상남도의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100억 원 기탁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앞다퉈 경상남도의 장학사업에 기금을 내놓는 데는 도금고 유치라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연말에 결정될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부산 지역 금융권에 매각돼 경상남도의 이금고를 농협에 뺏겼던 경남은행으로선 원상 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도금고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회 기여와 도협력사업 부문이 100점 가운데 9점을 차지합니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장학금 같은 걸 내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게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평균 잔액이 1금고는 4,800억 원, 2금고는 3,600억 원. 초대형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기관의 유치 전에 도민들이 반사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 해 11만 명이 찾는 창원 도섬 유람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창원시가 유람선 선사와 맺은 저반시설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 된 사연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임시로 사용 중인 도섬 유람선 터미널. 18제곱미터 크기의 비좁은 컨테이너 건물이 승객 대기소로 쓰이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간이 화장실에는 전기나 수도 시설조차 없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잘못 찾아왔는가 싶어서 지금 돌아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유람선 선사 측은 지난 2012년 9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시 등과 함께 기존 저반 시설을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마산항부두가 폐쇄되니 제2부두 연안크루즈 저반 시설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원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에 해양신도시를 건설하는 시공사, 그다음에 저희까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1년 뒤 마산항부두가 폐쇄되자 창원시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반 시설 이전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불가 이유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섬 유람선이 제2부두로 옮기면 이곳에서 영업 중인 크루즈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불가 사유를 바꿨습니다. 크루즈 대표가 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배 되는 데는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했는데 어제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한 해 도섬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11만 명. 창원시가 석연찮은 이유로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도섬 운항은 중단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양산 지역구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입니다. 새누리당 강태현 양산 YMCA 시민중개실 자문변호사, 새누리당 김성훈 사단법인 동아시아 청년연맹이사, 새누리당 김정희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부위원장, 새누리당 김정희 KGM 주식회사 사장, 새누리당 김효훈 양산 미래발전연구소장, 새누리당 윤영석 현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장권 영산대학교 겸임교수, 새누리당 황윤영 경남 한반도 통일산학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무소속 우민지 씨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오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4차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회의에서 급식 지원 기준과 금액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달 11일 3차 회의에서 전국 시도별 급식 지원 기준과 분담률 등 공통 자료를 만들어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폐기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량의 폐기름이 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주차 차량 30대를 부순 혐의로 2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파룡공단길에서 돌멩이를 이용해 주차 차량 30대의 차체와 유리창을 긁어 2,3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철새 도래지라고 하면 창원 주남 저수지나 전남 순천만이 유명한데요. 경남 서부 지역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 철새를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 청둥오리 수십 마리가 물 위에서 한가로이 헤엄을 치고 외가리떼가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근처 추수를 끝낸 논에는 눈주위가 붉고 몸은 청회색인 천연기념물 제203호 제두루미 한 쌍이 먹이를 찾습니다. 국내에서는 창원 주남저수지나 강원도 철원 등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철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제두루미나 또 흑두루미도 오는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에 번갈 정도로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희귀한 철새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진주 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남강에서도 귀한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와 흰뺨 검둥오리와 쇠오리 등 90여 종의 철새가 남강을 찾았습니다. 오후마다 나오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뭐 곤이라든지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모이 먹고 하는 게 기분이 좋네요. 같이 산다는 게서요. 남강은 수위 높낮이가 다양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풀 등이 우거져 겨울철 최대 8,000마리 철새가 관찰됩니다. 우리가 사는 가까이 어떤 새들이 살고 있고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새들이 많이 있구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 광포만과 남강이 희귀 철새의 귀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은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졌고 창원도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대신 낮 기온은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주말까지 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짜신다면 토요일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지나겠고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더욱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부 내륙에는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6도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체로 영하권을 가리키는 곳이 많습니다. 대신 낮 기온은 조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김해 8도, 창원은 7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대체로 7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오는 4월 탑승객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를 개장한 지 8년 만인 오는 4월쯤 탑승객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탑승객은 136만 2천 명으로 최고치인 지난 2013년 137만 명보다 8천 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구내식당의 의무 휴무가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구내식당은 매월 의무 휴업일을 정하고 이전 기관은 직원이 지역에 있는 교육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소비 지출 절반이 본사 이전 지역이 아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쓰고 있다는 조사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